만성염증으로 진행이 되면 관절염을 비롯해서 뇌졸중, 암, 알츠하이머와 같은 각종 질병의 위험수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염증을 제거하는 음식인 버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염증이라는 거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고요. 또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에 뭐가 나든 아니면 혈액에 뭐가 이렇게 염증 수치가 올라가든 이런 염증 반응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염증은 우리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적인 반응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염증에는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이 있는데요. 이 염증이 급성에서 쉽게 낫지 않고 만성염증으로 진행이 되면 관절염을 비롯해서 뇌졸중, 암, 알츠하이머와 같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장병이나 우울증과 같이 각종 질병의 위험수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만성염증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자가 진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쑤시고 통증이 있어서 불편하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몸이 잘 붓는다 또는 수족 냉증이 심하다. 세 번째로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 네 번째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속 더부룩한 날들이 많다. 다섯 번째로 장이 불편하여 설사가 잦거나 만성적인 변비를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로 혀가 갈라지거나 잇몸 질환이 있고 착색이 되거나 구취가 심하다. 일곱 번째로 눈이 건조하면서 뻑뻑하고 자주 충혈이 된다. 여덟 번째,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불편하다. 아홉 번째, 피로가 지속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저도 가지고 있는 증상 같은데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내 몸에 염증이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염증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염증을 제거하는 음식인 버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버섯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성분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버섯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몸에 유용한 성분은 베타글루칸인데요. 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에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전을 가집니다. 특히나 버섯들 중에는 면역 강화작용, 항산화작용, 항암작용을 하는 효능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식이섬유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건강에 무척이나 유용합니다. 오늘은 제가 버섯 중에서도 만성염증에 효과가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지버섯, 차가버섯, 상황버섯, 백봉령, 표고버섯에 대해서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고버섯부터 살펴본다면요. 표고버섯에는 신체의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고 감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균성이 강해서 항암작용이 있고요. 또 표고버섯에 포함되어 있는 다당류는 우리가 화학적으로 항암요법을 하거나 방사선으로 인해서 손상되는 우리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표고버섯이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표고버섯 속의 레티난 성분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심한 가려움증 같은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버섯인데요. 상황버섯은 상목이라고 한의학적으로는 하는데요. 뽕나무의 상자에다가 모기버섯 할 때 모기에서 상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자궁이나 대장에 있는 어혈을 풀어서 치료하는 효과로 한의학적으로는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암은 악성 종양이고요. 예전에는 그것을 어혈이나 혈종
수명의 일종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상황버섯이 암을 치료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살짝 응용하면 건강식품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상황버섯은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면역에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또 이 상황버섯에는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염증 질환이나 빈혈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황버섯의 하루 권장량은 한 10g 정도 되는데요. 생으로 먹는 것은 권하지 않고 끓여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끓여서 드시고 버리지 마시고 3번, 4번 재탕을 하셔도 괜찮고요. 생강이나 대추처럼 조금 따뜻한 성질의 약초들과 섞어서 끓이면 부작용도 덜하고 효과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가버섯인데요. 아까 상황버섯이 뽕나무에 기생을 한다면 이 차가버섯은 러시아 쪽에 있는 큰 자작나무에 기생을 하는 버섯입니다. 그 선전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러시아 그 큰 나무가 쫙 있는 그 자작나무 숲에 채취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이 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 영상들을 보면 얘가 좀 영험하고 효능이 있게도 싶겠다 싶어요. 차가버섯에 있는 항산화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항노화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그 면역계를 보면 그 면역계에서 작용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 논문들을 보면 이 차가버섯에 있는 성분들이 이 사이토카인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을 제어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차가버섯은 약으로도 쓰일 만큼 또 효능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심하시거나 혈압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지버섯인데요. 영지버섯은 예로부터 불로초라고 불리울 만큼 약효가 뛰어난 버섯이에요. 동의보감에는 다소 평온하고 따뜻한 성질로 독이 없으며 심장을 맑게 하고 또 위를 길러주며 안색을 좋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며 오래 살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영지버섯에는 칼륨, 칼슘, 인, 철분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고요. 베타글루칸 성분 역시 풍부해서 항암 작용이 있고 또 면역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죠. 또 영지버섯에는 가데노릭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항염증, 항당뇨,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 증진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아토피나 건선같이 피부에도 효과가 있고요. 한의학적으로는 심장이 약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꿈만이 꾸거나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데에 도움이 됩니다. 5가지 버섯 중 마지막 5번째는 백봉령인데요. 이 백봉령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입니다. 또 속을 편안하게 하고 장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심장 쪽으로는 심계정충, 두근거리는 거, 불안한 거, 또 신경 쇠약한 거 이런 데 쓰이고, 위장 쪽으로는 소화불량이나 만성 설사, 과민성 대장 증상, 속쓰림 이런 위장과 비장과 모든 장을 편안하게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버섯의 효능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계세요. 자주 먹고 싶지만 어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음식으로 해먹거나 하기는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이 버섯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섭취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버섯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티백으로 해서 쉽게 드실 수 있도록 했고요. 체질에 관련 없이 또 부작용 없이 누구나 드실 수 있는 버섯차를 만들기 위해 힘썼고요. 버섯 이외에 면역 기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비트, 브로콜리,
케일, 현미와 블루베리를 함께 조합해서 맛있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 한 잔씩 드시면 면역력도 높이고 항노화 작용도 있고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또 염증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응용해 보시고 버섯차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